안녕하십니까. 투자 지시와에 대해 최린아입니다. 7월 뉴욕의 FMC 회의, 정례회의 그 첫 회의가 간밤 열렸었는데요. 이틀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최종 결과는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 뉴욕 증시 여전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나스닥의 선전이었습니다. 12년 10개월 만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다우지수만 소폭 마지막에 미끄러졌지만 1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며 제한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도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였거든요. 지표들이 엇갈린 것도 혼조세를 만든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지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FOMC 개회로 인해 관망세가 커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페이스북 등 기술주 호조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한 반면 다우 지수만큼은 장 막판 힘이 달리며 1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표 개선과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영국과 독일이 0.1, 프랑스 증시는 0.5%가량 올랐습니다. 이날 나온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인 것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 7월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는 92.5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증가해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주요 대도시 집값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2.2%나 올라 전년 동월 대비 약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댈러스와 덴버는 사상 최고 집값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7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8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6월 확정치 82.1보다 또 전문가 예상치 81.4보다도 낮습니다. 달러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FOMC 회의 첫날이 시작된 가운데 하반기 자산 내 축소 기대로 올랐습니다. 2거래 연속 달러가 상승한 것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0.2% 올라 81.88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네, 의외로 FOMC 회의 전 관망세가 짙을 줄 알았지만 전일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며 1910선대 후반까지 올라온 증시입니다. 뉴욕처럼 유럽 증시처럼 오늘 좀 조용할까요? 아니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릴지 추가 상승할지 국내 증시의 독특한 행보 오늘 또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중국 쪽에선 또 약간의 부양책이라 할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살펴볼 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FOMC 전망 등에 대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려드리죠. 메리츠증권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공략해봤던 대정화금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제 시초가 11,550원에 출발했고요. 일단 11,300원대 마감을 했는데, 제가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유 전략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AM 올레디 수주 사업 기대감과 배당 메리트 또 접촉가 메리트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예상 손절가 준수해서 목표가 12,300원에서 12,800원까지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정화금 손절 가격이 11,000원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롯데케미칼을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석유업종 바닥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정도에는 한번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조정 패턴의 완료 국면을 좀 보여서 오늘 롯데케미칼을 준비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고요. 기업 계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주로 제품 좀 부진을 좀 하면서 영업 실적이 특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95억을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4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추정치 한 685억 정도로 부합되는 그런 수준을 좀 보였는데 주로 제품은 이지라든가 BD, TPA 부진 때문에 그랬는데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이걸 나프타 가격은 3월 대비해서 6.7% 하락한 반면에 이지와 브라티에는 9.7%, 25.9% 급락하면서 이런 브라티엔 급락이 크게 수익성 훼손의 좀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실적 호전을 둘 수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299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695억 대비해서 8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적으로 2분기 대비해 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낮아진 원재료 가격이 6월 이후 투입되는 반면에 합성수질 가격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성공적인 기저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7월에 이지 스프레드는 2분기 대비해서 21.3%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를 둘 수 있는데 올해 매출액은 16조 7천억, 영업이익은 560억, 수익은 31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PER 18배 수준에서 고평가 수준입니다만 지당손 자산 가치가 18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2분기 대비 기저효과와 2년 평균 PBR 1.5배 대비해서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 지금 현 주가도 0.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8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특히 7월 19일 이후에 각각 19만 주와 45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만 아주 짧게 보시는 겁니까? 네,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5만 7천 원 하시에 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장중 조정으로 또 빠르게 2분기 실적 부진을 소화했던 롯데케미칼,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31일 어느덧 7월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FOMC 회의 전에 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외국인도 물론 매수 기조를 이어간 것도 눈길을 끌었었고, 기관이 4거래일 만에 하루 전 굉장히 많은 매물을 내놨었는데 어제는 또 급하게 담는 모습 속에 코스피가 1900이 아니라 1910선 후반대까지 회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FOMC 회의만 좀 잘 넘기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한 매수를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또 누가 전일 자동차가 주도주로 나섰듯이 시장을 주도해서 올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출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어요. 임형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임형식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어제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 파란불이네요. 네.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죠. 현재 약 2포인트가량 하락한 1914포인트에서 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상 61선을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 역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전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현대차 소폭의 오름세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장 초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현재 눈치 보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 이후 양호한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통신 섹터, 금일 SK텔레콤이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 속에서 롯데케미칼이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보다는 하위 종목군의 흐름이 현재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8월달 가스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장 초반에는 역시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순환 상승 모멘텀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1915포인트 정도, 1포인트 어제 종가보다 낮고요.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현물 팔면서 거래소 출발했습니다. 자, 니케이 개장 분위기 짚어드리면요. 전에 1.5% 정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1%가량 내립니다. 13,730선 정도에서 일본 니케이는 우리보다 약간 조정을 깊게 받으면서 개장을 했군요.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도 기관도 꽤 많이 사면서 이제 545선도 넘어갔었는데 오늘도 빨간불이네요.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장 오늘도
2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가지고 548.34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물론 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546포인트나 47포인트를 갭으로 돌파시켜가지고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한 2주 넘게 옆으로 쭉 박스권이었죠.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형성시키고 있다가 어저께 상승으로 한 강세를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다시금 어쨌든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 매물대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은 만약 추가적인 상승으로 주가가 마감된다라면은 지수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지난 6월 초에 급락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하락을 했던 그 시작점이 한 548, 47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착시킨다는 자체는 상당히 차트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셀트리온이 일본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58,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신고가를 연출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대응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서울반도체라든지 지성쇼핑, SFA, 포스코 ICT 모두 강세를 띄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CJ 오쇼핑 오늘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이라든지 동서 다음 같은 종목군들은 약보합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366억 매수를 잡아줬어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물론 어저께 뭐 유가지가 시장 선물 모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무엇보다 월요일에 외국인들이 260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다가 어저께 다시 366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이 한 100억에서 15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수급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매수 일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저께 366억 매수가 들어왔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100억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수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코스닥은 548선까지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소는 1910선 초반대로 외국인들의 현물 팔자 속에 약간 어제 종가보다는 주춤한 아침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볼까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20원 오늘 트라이가 나올까요? FOMC 회의 앞두고 달러화도 좀 강세를 띠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116원에 개장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111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하는 것은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밤에 발표된 미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최소한 금년 말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원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5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과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다시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미 연준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의 예상치 대비 부진한 모습은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내 반등세가 더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럽 시간대에서는 유로존 경기 신뢰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으로 유로화가 한때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반등세 역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호주 달러에 대해서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함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달러화 대비 0.9040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 경제 지표의 부진과 또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인해서 상품 시장에서 유가와 금 가격이 모두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이 역시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품 통화들의 흐름은 원화가 2거래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주요한 대변수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월말이긴 합니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요. 대신 저가 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1112원에 개장해서 1114원 8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 환율은 반등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10원대 중후반대에서의 횡보가 이어지겠습니다. 1110원이 깨져 있을 때도 아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달러는 좀 오를 거다. 달러의 반등을 점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61선을 제법 가볍게 좀 양봉으로 뚫어냈던 코스피가 다시금 어느 좀 눌리면서 61선 정도로 회귀해 있습니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볼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고수는요. 한국밸류 21의 이두쿠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도 뭔가 변곡점에 서 있는 느낌이지만 쌍봉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하셨었던 뉴욕 증시도 잘 봐야 된다면서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세로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상승이 나온 것 자체가 다행인 건 맞지만은 시장의 메이저들은 FOMC 회의 결과가 혹시 안 좋게 나와도 올려놓고 팔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서서히 상승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포지션으로 두고 지수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자동차주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섹터, 철강, 조선, 금융, 건설 이런 섹터들의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되 눌림이 나올 때 다른 IT나 자동차 쪽으로 지수를 방어하는지 살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부분의 섹터들이 눌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자동차하고 3전까지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를 61선에 안착하는 양봉으로 좀 만들어놨다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형주들의 모습은 수년매 기조의 상승, 그러니까 철강이 상승하면 다음날 조선이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다우지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아랫꼬리를 달고 땡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갈 수는 없겠죠. 우리 증시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하고 디커플링화 됐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신고가의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상승과 하락의 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현재 21선의 눌림목 구간인데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상승폭을 보면서 우리 증시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 하반기나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출구 전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9월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냐 아니면 미루냐 축소를 하냐 아니면 미루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어찌됐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측면들과 기대감이 동반이 돼서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현재 신고가 이후에 옆으로 기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고 해서 하락을 한다 해도 그동안의 신고가를 지속해왔던 다우지수였기 때문에 하락할 때 붙일 말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당장 양적 완화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수익률 차별화를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550포인트로 갈수록 매도 포지션을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550포인트 안착 여부에 따라서 전략 변경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바닥 대비 100% 올랐습니다. 5월달부터 이번 달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따블이 올라왔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승보다는 좀 조정 쪽에 좀 의견을 두고 싶고요. 지금 일본과 주봉 차트를 보시면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조금만 차익 시정에 나와도 갭까지 벌어진 것까지는 하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신규로 셀트리온 사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조정식 매수 눌린 부분에서 매수가 좀 좋아 보이고요. 2% 3% 먹자고 달려들지 말자.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들도 뭐 다음 게임빌 정도로 많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보유주보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플렉스하고 아이테스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디어 플렉스는 단기 낙폭 과대 종목이죠. 그동안 급락을 했다가 어제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의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정도 눌러준다면 12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가 좀 좋아 보이고요. 한 4,000원 정도까지 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테스트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일단 26일에 삼성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아이테스트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양음양 패턴으로 저항선들을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한 2,300원 정도까지 상승 나오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단기 관심주가 오픈 베이스였는데 시청자분들 좀 문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 링네트라든지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리는 모습이었죠. 이 오픈 베이스도 안철수 관련주인데 일단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으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했겠지만 일단 안착하지 못하고 현재 금요일 대비 최대치 한 14% 정도 수익이 나왔고 종가 정도 대비해서 한 7% 가까운 수익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상승이 나오면 패대 치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추격 매수는 정말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도 아주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거래소는 1910선 정도인데 전일 종가보다 한 2, 3포인트 정도만 빠져서 아주 약보합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 속에 548선 정도로 550선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요, 현물 그리고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팔고 있네요. 이제는 특징적인 종목군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아까 우리 임현수 장관님이 짚어주신 대로 별로 그렇게 큰 흐름이 없는데 STX 그룹주가 또 한 번 거의 상한가 이렇게 되면 꽤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속적으로. 일주일 전에 한번 액면가 부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채권단에서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종적인 결론이 났죠. 그 부도를 면하고 자일협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1조 원의 그러한 추가적인 그런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STX 페노션의 경우에는 또 산업은행에서 지난주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은 인수하겠다. 경영 정상화 이후 이런 이야기가 나와갔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도 푸조라는 자동차 프랑스에서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의 경우는 퇴출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현재는 특수한 상황이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STS 그룹이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금일도 STS 조선의 해양과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3,3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경영 위기 그런 모멘텀이 나타났던 시점이 지난 4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액면가 부근이 5,000원대 부근을 향한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조선 부분에 있어 업황 개선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일단은 뭐 기업이 살아난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오버슈팅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정쩡하죠.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지주사 전환 관련해서 좀 난항을 겪었었지만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던 한솔 관련해서 그룹주들 한번 보겠고요. 오늘 또 보험주들의 실적 발표가 무더기로 쏟아진 날이잖아요. 일단은 뭐 한솔그룹의 경우에는 한솔 CSN과 한솔 제지 이쪽으로 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한솔 CSN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한솔 CSN의 그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웬만한 그런 중견그룹들의 경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다져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못 미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완전히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한솔 그룹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솔 CSN이 그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현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중소업체로 이전이 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한솔 CSN의 경우에는 삼성그룹 그 수혜주로서 일단 그 작년 하반기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국내 그 대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물량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물동량 증가에 따른 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솔 CSN이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그 다음에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그런 기업 투명성, 기업 가치가 좀 높게 긍정적으로 그 제고될 가능성이 크겠고, 한솔제지의 경우에는 업황에 따른 그러한 그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상한가 같네요.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그 태양광 업체, 특히 뭐 중국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쪽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업체한테 약 1기가와트에 해당하는 태양광 그런 그 인곳을 수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일 나왔는데 전일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금일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그 태양광 업황의 그런 불확실성을 그 해소해주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곳이 그 수출하게 되면 폴리실리콘과 같이 원재료 업체들도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생각보다 의외로 빠르고 그 다음에 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태양광 업체 상당히 뭐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웅진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이 들어와 있는 종목 BGX 인터 백신 테마 종목이 하나 눈에 보이고요. 무엇보다 액트라는 종목이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 실적이 좋았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BGX 인터 같은 경우가 한 172만 달러 정도 네. DNA 관련해서 제품을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관련된 거에서 한 10% 정도 상승 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0원을 돌파를 시켜줘야지 그 다음에 한 1,8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1,600원 돌파를 못 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600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액트가 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는데, 이번 영업이익이 한 6억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 대비해서 뭐 너무 커요. 17,7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1,700%인지 아는데 자세히 보니까 17,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봤는데, 일단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건 맞습니다만은 워낙에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고 있다는 거에 좀 더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침에 상한가를 갔다가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 8% 정도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왜냐면은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본 거죠. 과연 6억, 7억이 엄청나게 큰 것이냐. 그냥 숫자만 보고서는 매수를 상승했다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차익 매물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서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돋지는 아니면은
아래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5성 LST도 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5성 LST는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 결국에는 태양광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언급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무상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또 수능이 이제 100일 남았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교육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한다고 하면서 바른손이라든지 에디트 베이직, 모나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구 수요라든지 뭐 교복 수요가 늘어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디트 베이직이 올라오는 이유가 학생 수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른손 모나미가 무상교육을 한다고 해서 노트 한 권 쓰는 거를 2권, 3권 쓰지는 않거든요. 예. 단순한 그냥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격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출산이 엄청나게 급격히 늘어났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큰 수익을 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수능이 이제 100일 남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때쯤 되면은 이제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비상교육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그냥 참고서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최근에 보면 이런 교육 테마 쪽에 큰 이슈를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서도 네. 어찌됐든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고 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또 그 남은 그 더 적게 들어가는 돈만큼 또 다른 사교육 쪽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앞서서 이두코 대표님은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는 셀트리온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에 급등했었던 GKL에 대한 팁도 주시죠. 네, 셀트리온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길목에 놓였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저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셀트리온이 여기서 눌림을 주고 갈지 아니면 바로 돌파시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눌림을 준다라면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따라 붙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돌파가 된 상황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5일선 깨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최근에 셀트리온이 올라오는 게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1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한 예전처럼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인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지금 위치가 맨 최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무서운 자리죠. 하지만은 7월달 주가로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주고 고점을 돌파시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 놓고 매수 그냥 한번 덤벼 보신다라면은 일단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가는 확실히 지키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GKL이 이제 어저께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수급이 좀 전체 좋지 못하고 주가 모양이 좋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GKL 뿐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주가가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있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네. 강원랜드는 아예 그냥 뭐 그쵸. 추세가 완전 꺾인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어떤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카지노 개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서도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종목이 이들 종목군들에서 약간 관심이 좀 멀어져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도 매수하자. 만약에 어저께 올라온 상황이 3만
35,000원을 돌파시킨 상황이라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최근에 약간 우하향되고 있는 박스가 하단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전자결제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곧바로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전일 한 1,000억 가까이 현물을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7일 연속 샀던 그런 날이었었는데요. 오른편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수 1, 2, 3위가 모두 자동차 3인방이었고 어제 모비스는 무섭게 올라갔었죠. 현대기아차도 만만치 않은 상승세였는데 외국인이 그냥 싹쓸이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포스코 순으로 담았습니다. 매도한 쪽에 2, 3, 4위는 모두 IT 종목이었네요. KT도 5번째로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기관은 어떤 매매를 했는가? 나흘 만에 2,000억대 순매수로 화끈하게 돌아서면서 가장 많이 샀던 것은 ETF 코덱스 레버리지였고 역시 가장 많이 정리한 것은 코덱스 인버스였습니다.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기관은 IT 종목을 일부 샀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기아차 다음으로 모비스도 일단 담았습니다. 왼편에 매도한 쪽을 보시면요. 그 밖에 유플러스, 포스코, 현대차, 우선주, 역시 삼성전기 양 매도를 맞았군요. 무엇보다 자동차 팁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약간은 조정을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어느덧 지난 잠시 차트를 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지난번에 엔저 우려감이 나타났던 그 시점이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 가격대, 즉 23만원과 24만원대 이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을 일단은 상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그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월말에 또 발표가 되죠. 적어도 다음 주에는 또 7월달 판매 동향이 발표될 텐데 이 부분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22만원대 25만원대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현재 시점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날 사도 이제 분할 매수. 예, 눌림목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을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부품 섹터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섹터의 경우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추천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에 특화된 종목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기아차 외국인이 5일간 약 한 100만 주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전일은 7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네. IT는 최근 들어서 성장성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도하고 있죠. 반면에 자동차 섹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고 있고요. LG와 포스코 업황 개선에 따른 그런 저가 매수가 현재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죠. 금일도 롯데케미칼이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의 경우에는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일종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아차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최근 한 4일간 역시 100만 주 가량 매수했고, 전일도 기아차 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기업 실적 발표 이후 일단 긍정적 모멘텀,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상당히 탄탄한 그런 흐름이 완만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자동차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수급도 있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장사를 잘했더라라는 것인데 끝으로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정점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발표 이후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상승하는 종목군들 잘 봐야겠지만은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군들도 잘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 최근에 수급은 불안하지만 효성이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미 구조정이 완료된 삼성테크닉의 경우에도 의외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 요인은 생산량이 증가한다든가 원재료 비용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든가
또는 뭐 제품 가격 인상 이러한 것들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체크하고 시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에 코스닥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특징주 먼저 거래소에 이어서 코스닥 외국인 매매 상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줄, 한 둘째 줄 정도 좌우로 보시면요. 외국인이 어제 360억 정도 하루 만에 꽤 많이 샀던 날인데 역시 셀트리온 제일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이 미디어플렉스 정도의 순이었고 매도한 쪽은 파트론과 서울반도체 정도 매도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실까요? 외국인이 이제 그런 매매를 했었었는데 기관은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많이 샀다면 기관은 서울반도체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으로 CJ E&M을 담았습니다. CJ E&M은 역시 양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KG 이니시스 어제 BW 얘기도 있었었는데 오늘 포함해서 전자결제주가 모두 강한 모습입니다. 매도한 쪽 왼편에 있는 종목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실적의 기대감이라든지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을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이 연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어저께도 한 27만 주 정도, 한 150억, 한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액토즈 소프트 역시 뭐 게임 해외 수익에 대한 기대감, 뭐 CJ E&M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액토즈 소프트하고 미디어플렉스 어저께 많이 매수를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히 미디어플렉스는 조금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액토즈 소프트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 매수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 KG 이니시스 그리고 파트론을 매수를 잡아줬는데 약간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저께 역시 많이 팔았는데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매도 종목을 보신다라면 에이스 테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이 기간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저께 하루만 가지고는 매수를 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부분들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장 한마디 좀 그렇습니다. 좀 지금부터 볼 게 많아요. FO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뭐 주말에 실업률 동향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신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20포인트대에서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0포인트대에서 2주 이상 행보세 보였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시장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수익은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순하게 기존에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뭔가가 애매해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저께 하루가 시장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좋겠지 하고 매수를 덜썩 하셨다가 또 시장이 흔들리면은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부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시장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그 다음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은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시는 섹터 혹은 약간 눌리면 사야지라고 좀 노리고 계신 섹터나 종목군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도주 자체가 예. 자동차나 철강 화학주이거든요. 경기 민감주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FOMC 회의 결과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유럽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모두 보신다라면은 약간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뉴스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라면은 최근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 오히려 이들이 추세를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혹은 조선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수익이 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은 예전만큼 못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전자가 지금 뭐 어떤 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쪽보다는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IT 쪽의 어떤 반등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민감주 최근에 올려놨던 강했던 섹터의 추가 상승을 오히려 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명식 전문가님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보고 나서 목표가가 더 높여진 그런 종목들 더 주목하자는 의견도 주신 바 있죠. 지금까지 이명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출발 상황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는요, 매일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정재훈과 김영근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멘토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잉크테크가 1%, 현대 BNZ스타일이 6%, 누리텔레콤은 조금 밀립니다. 마이너스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역시나 이 종목 모두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8%, S에너지도 8%, 가장 흐름 좋은 부분 SM입니다. 9%, SK 역시 플러스 2%권의 수익률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이 휴비스, 우리업 성승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들어오는데요. 휴비스의 매수가는 11,200원,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700원입니다. 자, 이어서 김영근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현대 EP 제시하셨네요.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이 성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수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매수가는 7,45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9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관심주들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먼저 휴비스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11,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현대 EP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상승 흐름입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률이 좋은데요. 현재 7,6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김영근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현대EP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복합 프로필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현대 모비스 쪽에 공급을 해서 그 부품이 기아차, 현대차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그룹의 좋은 흐름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점유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하지만 중국 쪽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그쪽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현 구간에서도 운수장비 쪽을 노릴 수 있는 자동차 쪽 섹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4개 법인을 가지고 있죠. 인도에도 1개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성장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적도 아주 양호하고요. 올해 2013년도 또 내년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PR이 현재 7.8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내년이면 PR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충분히 밸류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최근에 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만 신고가 형성을 하는 그러한 종목이죠.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은 약간 좀 어차피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 게임 하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제시해드린 그런 그 전략대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현대 EP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낙폭을 많이 거래소가 줄였고요. 코스닥은 550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속에 549.12포인트 나타내고 있네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FOMC 정례회의 그 첫날 회의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9월 정도에서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수의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 바로 직전 회의가 이번 회의라는 점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양적 완화 축소
축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그 벤버냉키 의장이 시장 기조를 지표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반복된 어떤 성명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여론조사에 의해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뭐 50%가 넘는다. 시작이 9월부터 시작이 50%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벤버냉키 의장 임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후임자가 한 10월 정도 되면 내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은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선택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면서 정책을 바꾼다? 이건 좀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양적 완화 축소가 되더라도 일단 시장 일각에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미리 선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축소의 무게를 좀 많이 실어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소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자넷 옐런이 되든 뭐 서머스가 되든 어쨌든 버냉키 후임이 와서 뭐 정책에 약간 변화를 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짐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버냉키가 먼저 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미국하고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수장이 임기가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나오면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만 보통 마지막에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정책 변화는 잘 안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의장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의장이 만약에 됐을 때 나름대로 경기나 시장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자기가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거를 미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이건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드라기 ECB 총재는 또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포워드 가이던스 연준처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거나 재정 위기를 긴축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경기에 발목 잡히니까 성장 쪽으로 틀려고 하는 찰나 미국이 출구 전략하면서 붕 떠버린 유럽이잖아요.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네. 아마도 그 미국하고 이제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로존의 모습인데요. 사실 그 유로존에서 그 무제한 국채 매입이나 OMT라는 것은 그 립서비스였지 실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해갖고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발에 시장의 주가가 좀 반응을 했고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PMI 지수가 18개월 만에 상당히 좀 확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뭐 ECB에서는 PMI를 보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책을 위반하는 자라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더해서 경기 회복 쪽으로 세기를 좀 박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ECB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다. 오히려 FMC 회의보다는 ECB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그 금리 인하라든가 예금금리 마이너스라든가 ABS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번 주면은 카드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럽이 좋아지면 또 중국도 빵끝 웃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중국도 어제 인민은행에서 자금 경색 우려가 또 나올까봐 걱정해서인지 유동성을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 조언까지 한꺼번에 좀 들려주시죠. 어저께 그 중국에서 약 한 170억 위안, 달러로 2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4천억 정도 되죠. 근데 그거 외에 한 850억 위안 정도를 어음을 사주면서 추가로 시장에 자금을 풀었어요. 그래서 1,000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한 10조 좀 넘게 시장을 풀어줬는데 이것은 이제 지진율 인하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제 일단 간을 보는 듯한 어떤 정책을 피는 것 같고요. 결국에서는
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되지 맞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저께 중국이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장대 양봉이 하나 필요합니다. 한 3%짜리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중국은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60일선을 다시 재탈환을 하고서 200일선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죠. 어저께 미국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거의 뭐 하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이 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200일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시간을 보면서 중국장이 열리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937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 200일선까지 1930포인트 후반대까지 무난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도 잘 볼 필요가 있겠군요.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시 후 출발진 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